유사기업으로 선정된 곳 중 이 세 곳은 1개월 동안 최소 10%대에서 최대 70%까지 크게 상승했는데요. 원전 관련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주가 상승이 컸습니다. 그리고 G2파워는 이들과 사업 유사성이 매우 높은 기업이죠. 안녕하세요. 집에서 돈 버는 방법, 집돈버 굿즈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 청약하는 G2파워 공모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 달에 마지막 남은 공모주이기 때문에 수요 예측 결과가 잘 나와서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핵심 내용 말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일정 보겠습니다. 수요 예측은 다음 주 월요일 3월 21일에 결과가 나오고요. 이날 같은 날 상장하는 유진 스펙 8호도 같이 결과가 나와요. 또 화요일, 수요일 이틀간 청약을 하는데 스펙주는 상장일 수익을 기대하는 종목은 아니죠. 그래서 G2파워 결과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환불은 3일 뒤 25일 금요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공모주 상세 내용 볼게요. G2파워는 수배 전반을 위주로 태양광 발전 시스템 등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요. 상세한 내용은 조금 뒤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공모 주식 수는 총 88만 5천 주, 이 중 25%를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하고요. 모집 금액은 최대 145억, 시가총액은 605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규모가 매우 작은 공모주라 볼 수 있고요.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두 곳이 진행을 하고, 공모가 밴드는 13,500원에서부터 16,400원 사이에서 결정되겠습니다. 유통 가능 물량은 27%로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 외 증권사 청약 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정 물량은 한국투자증권이 70%로 비중이 많고요. 청약 한도는 최소 20주, 증거금 16만 4천 원, 두 증권사 모두 동일합니다. 청약 최대 한도는 한투의 경우 1000주부터 6000주, 온라인 고객의 경우에는 1000주기 때문에 증거금 820만 원이 필요하고요. KB증권은 역시 1000주부터 3000주 사이인데 마찬가지로 일반 고객의 경우에는 1000주 820만 원이 필요합니다. 청약 수수료 한투는 2,000원, KB증권 1,500원 있고요. 계좌가 없는 분들은 비대면의 경우에 청약 당일 개설에도 청약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번 청약의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소개 간단하게 해볼게요. G2파워는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수배 전반이 매출의 63%를 차지하면서 핵심 사업으로 보이고요. 그 외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27% 정도로 역시 꽤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매출도 작년 3분기까지 270억 정도 달성했고요. 3분기 추세로 보면 매출이 300억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어서 매출도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앞서 핵심 사업이라고 했던 수배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하면요. 원자력이나 태양광 등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공장, 빌딩 등 수요처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압의 전기를 그대로 변전소로 보내게 되고요. 여기서 저압으로 변환하고 수요처로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저압으로 변환시켜주는 장치가 바로 수배 전반입니다. 즉 발전소가 많아질수록 수배 전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G2파워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 작년 관급 시장 기준 7%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고요. 3개년으로 보면 이 점유율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번 IPO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수배 전반에 대한 사업이 커질수록 G2파워의 가치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 공모주 조건들을 확인해 볼게요. 먼저 G2파워는 구주 매출이 16.7%가 됩니다. 구주 매출이 30% 이상 되는 공모주가 꽤 있었기 때문에 그리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아쉬운 건 이 구주 매출 대상이 투자조합이나 벤처금융이면 그나마 괜찮지만 최대 주주의 가족들 지분이라서 시장에서는 그리 좋게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유통 가능 물량인데요. 전체 주식의 27%만 상장일 유통이 되고요. 기존 주주도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통 물량은 좋은 편이긴 한데 문제는 벤처금융이나 전문 투자자, 이런 투자자들의 물량이 약 30%가 되고 확약도 1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1개월 뒤에는 이 엑시트 물량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오버행 이슈가 있는 공모주라서 수요 예측 결과 잘 나오더라도 확약 비율은 그리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공모가 산정 과정을 보겠습니다. G2파워의 유사 기업은 두 곳인데요. 최초 투자 설명서에서는 네 곳이었는데 두 곳을 제외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수배 전반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성이 높고요. 이들의 평균 PER 22.45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4개 분기 단기 순이익을 적용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과정은 무난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온 주당 평가액에서 할인율을 적용했고요. 22.54에서 5.91%, 특히 상단 할인율이 매우 낮습니다. 작년 코스닥 상장 기업 평균 30.22%와 비교해보면 할인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앞의 과정은 크게 문제 없어 보였지만 할인율이 적기 때문에 공모가는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공모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는데요. 유사 기업 중에 이 세 곳은 최근 1개월 주가 상승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최종 유사 기업으로 선정되진 않았지만 후보에 있었던 서전기전은 73% 상승했고요. 광명전기와 비츠로테크는 유사 기업 두 곳이었죠. 이들도 20%, 12% 각각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 기업들은 모두 수배전만 사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서전기전은 원전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최근 급등한 종목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 원전 관련 정책들이죠. 특히 원자력 발전소가 확대되면 수배 전반 장치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혜주로 부각될 수가 있었고요. 이런 정책 수혜를 기관들은 어떻게 평가해 줄지 이번 수요 예측 결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장점과 단점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은 유통 가능 물량이 27%로 비교적 낮은 편이고요. 기존 주주도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장일 물량이 낮습니다. 또 수배 전방 광급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이기 때문에 경쟁력 높고요. 유사 기업들이 원전 관련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주가 상승의 호재는 있습니다. 반면에 구주 매출이 16.7%고 최대 주주 가족들의 지분이기 때문에 시장 평가가 나쁠 수 있고요. 벤처금융이나 전문 투자자 지분이 30%에 달하고 보호 회수가 1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가 있습니다. 또 공모가 밴드 상단 할인율이 5.9% 매우 낮기 때문에 공모가는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갈리는 공모주라서 최종 결정은 수요 예측 결과를 보고 판단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 해당 영상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